찾아가요, 아라크네한테. 사과 한 입 베어물래요.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했을 때 먹으면 뒤지는 거고 안 먹으면 살려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지식톡톡 MS지식 뉴스레터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신에게 도전한 인간 아라크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라크네는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친구고요. 아라크네는 누구한테 도전을 했냐? 바로 아테네라는 여신한테 도전을 했어요. 자, 우리 흔히 아는 아테네는요, 어떤 신이죠?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엄친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남자에서 엄친아가 약간 아폴론이라고 하면은 여자의 거꾸로 매달아놓은 말씀이시죠? 엄친아? 가죽 벗긴 엄친아가 있고요. 여자로 따지면은 이제 아테네가 약간 엄친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폴론이 저번에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하면 약간 풍류. 근데 그게 좀 약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의 풍류에 가깝거든요. 과거 고대 시대로 따지면.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직물의 여신이었어요. 직물 기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풍류와 좀 관련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폴론과 아테네는 많이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나온 신화니까요. 예.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남자의 아폴론이 있다면 여자의 아테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직물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면 배 짜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 아라크네가 정말 엄청난 재능을 타고 태어납니다. 배를 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수놓은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환상이야. 근데 그걸 본인도 알아 몰라? 알아.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야. 그렇지. 이수 씨처럼. 그렇죠, 저처럼. 약간 아테네? 씨, 네가 뭔데? 인간인 나도 신인 너를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입을 털고 다닌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주변인들한테 나는 아테네보다 배 짜는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다닌 거예요. 오만했어. 나는 현우진보다 강의를 잘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어쨌든 당황스럽죠. 사실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신인데 감히 네가 신격을 모독해? 근데 나름 그래도 신화에서 보면 아테네는 좀 어떤 면모가 있냐면 성질 급하고 빡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여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인으로 분장을 해요. 노인 분장을 해가지고 쓱 찾아가요, 아라크네한테. 사과 한 입 베어물래요. 자, 그거는 자비로운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잖아요. 암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을 모독하면은 큰일 난다. 천벌 받는다.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근데 그때 사과도 준 거 아니야? 너 사과해 이제 이러면서.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했을 때 먹으면 뒤지는 거고 안 먹으면 살려주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그 천벌 누가 내리는 거야? 자기가 내릴 거거든. 아테네 본인이 내릴 거니까 야 너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원지를 줬네. 그렇죠. 그런 건데 이때 아라크네가 더 심하게 자만합니다. 이거 뭔데요? 노인한테? 아니 놓친네야. 내가 아테네보다 배 더 잘 짠다니까 어른 진짜로. 공경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 자기가 더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야. 이제 아테네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분장을 풉니다. 은지한테 네. 그래서 본인으로 땅 등판. 그래가지고 아라크네한테 한 판 뜨자고 그래요. 배짜기로 한 판 뜨자. 아라크네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랑 아라크네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짜기로 이제 대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라크네랑 아테네가 배 짜는 거를 진행을 하고 직물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아테네가 기겁을 하는 거야. 아라크네가 이제 짠 배를 봤더니 와, 신들의 비명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비행이 요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왜냐면 제우스가 바람 피고 막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날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들의 문란한 성생활 같은 거를 다 배로 짠 거야. 왜 아테네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냐면 아테네는 아라크네한테 경고를 하려고 뭘 짰냐면 그 아테네를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리브라는 거 아나요? 네. 아테네가 올리브랑 이제 자기를 좀 신격화하는 것들을 그리고 신들에게 도전한 인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네. 그 아폴론 그거 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에 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경고해 주려고 너 까불면 진짜 지읒돼. 야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건데 이놈의 새끼 봤더니 이거는 답도 없네? 가 된 거야. 봤더니 갱생의 여지가 없어. 아테네가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냐면 아라크네가 지은 배를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배가 찢어지니까 아라크네가 뭘 직감한 거야. 아, 나 죽겠구나. 자살해야겠다. 이러고 진짜 자살을 하려고 갑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아테네가 너는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거미로 만들어 버려요. 이 신화를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아폴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휘브리스랑 프토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이것도 이제 휘브리스랑 프토노스랑 관련이 있는데, 자, 뭐 저번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휘브리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오만. 민수. 어떤 오만이냐? 신에게 도전할 정도의 오만함이고요. 프토노스는 질투예요. 질투와 시샘인데요. 우선 아라크네는 정말 독특한 게 인간이에요. 사실 신에게 도전해서 이긴 인간은 아라크네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할 만한 것 같은데. 오만이 이 아니면 정도면은, 자신감이지. 헤라클레스 같은 반신반인도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령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인간이 신을 이겼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 인간한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 아닌가요? 아라크네가. 근데 끝이 안 좋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 아테네를 좀 대변하기 위한 해석이에요. 뭐냐면 신을 모독했죠, 아라크네가. 그것도 심지어 누구? 최고 존엄? 제우스 신을 모독했잖아요. 만약에 제우스가 아라크네가 짠 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 살려둘까요? 번개로 지진 만들고 그래서 번개 지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라크네를 뭘로 만들었다? 거미로. 그리고 왜? 거미가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배를 짤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마음껏 해. 대신 제우스 신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늘 뭐 가만히 냅둘 순 없고. 신경 모독에 대한 처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너는 잘 살아남아서 이제 배를 실컷 짜면서 살아라, 이런 자비로움을 보여줬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사실 첫 번째 해석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테네가 사랑을 많이 받는 신이었어요. 아테네 신에 대한 약간 옹호,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토리를 짜줬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바로 휘브리스랑 프토노스에 관련된 거예요. 자, 아라크네가 고발한 신들의 비행은요, 사실 까발려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언론의 자유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알고 있어도 이미 다 까발려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신성 모독이고요. 그 신성이 모독되는 순간부터 신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돼요? 추락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 신성 모독을 신들이 먼저 자초한 거 아닌가? 남치와 강간은 조금 너무했어. 물란한 먼저 성생활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납치 강간은 좀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관점에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아테네 입장에선 어쨌든 얘는 너무 신격에 도전한 애인 거야. 그리고 하필 봤는데 그걸 너무 정갈하게? 잘 짰어. 야 너 봤니 너? 너 옆에서 보고 있었니? 아 너무 궁금하다 어떡해. 디테일한 것도 있었겠지만 디테일하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술을 잘 놓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지. 진짜 배를 잘 짜긴 잘 짜네? 계속 꼴도배기 싫어서 다 찢어버리고. 자, 거미가 되면요, 사실 거미가요 어떻게 술을 놓습니까? 너는 평생 배 짜지 말고 이제 그냥 거미로 살아 하고 이제 저주했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해석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번 시간에 아폴론에 이어서 아테네의 프토노스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신격에 도전한 인간이 겪는 최후의 말로는 결국 천벌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이 좀 추가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해석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면 휘브리스는 재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나친 오만만 관련이 있는 건데, 신에게 도전할 만큼의 오만함은 결국에 화를 불러일으키고 프토노스,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 그 질투의 대상은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권력, 더 큰 위협, 그런 걸로 인해서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재능을 잘 활용을 해라. 숨겨라. 적당히 숨길 줄도 그죠? 알고. 왜냐하면 신화에 대한 해석들도 보면 다 아라크네를 뭐 해요? 존중해요. 결론적으로 그의 재능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너무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라. 적당히 이제 겸손하면은 활용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알겠죠, 민수 씨? 자아 성찰했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레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채원 양의 레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물 거미 그때 거미 동물이었어요. 절제동물이에요. 고추는 아니고. 몰랐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짓던. 나 되게 그 초등학생 반에 있는 안경 낀 맨날 손 들고 선생님 말 끊어먹는